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시작하는 재활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제 상동 사무실이에요. 예, 제 상동 사무실이고, 예,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예, 그래서 월목은 제가 여기 상동 사무실에 있고, 화수 금토는 예, 병원에 있고, 여기 공간은 뭐 실비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밤늦게 좀 재활이 요하는 분들, 그 다음에 도수 치료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청구가 안 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뭐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물리치료사 후배님들이라든가 그냥 제가 이제 어떻게 수술 후 재활을 좀 전문으로 하게 됐는지 조금 그런 저의 그 성장 일기, 예, 병원 생활, 예, 제가 20년 차 물리치료사인데 뭐 병원이 뭐 많이 바뀌었죠. 한 7개는 되고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전문가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뭐 궁금해하는 후배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그 선수 트레이너였어요. 선수 트레이너, 스포츠 팀. 제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는데, 자, 농구 같은 거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 트레이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운동팀, 그 다음에 그때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최주영 팀타턱님 계셨고, 그래서 하여튼 의무 트레이너, 예,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선수 트레이너 책도 좀 보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선수 생활에 대한 책을 좀 봤었어요. 3, 4학년 때 선수 생활 책을 찾아서 선수 트레이닝에 대한 책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아, 선수 트레이너 하면은 이게 막 해외도 가끔 나가고 너무 재밌겠다. 병원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스포츠 마사지 2급, 1급 강사 자격증, 제가 방학 때마다 계속 그런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그 신촌에 있는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예, 거기에서 2급, 1급 강사 자격증까지 땄고 거기가 방학 때 교육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뭐 체대나 물리치료과 친구들이 거기서 주말에 6주짜리 연수받으러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손이 딸리잖아요. 뭐 10명 가르칠 거 30명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조 강사로 거기서 일했고, 거기 그때 연을 맺었던 전병은 선생님하고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이핑 자격증도 2개가 있어요. 테이핑도 그때 광주에 있는, 기회 안 나네, 그 선생님이 하는 단체에서 테이핑 자격증도 2개를 땄고, 그 다음에 스포츠 상해 예방 트레이너, 그 김태형 선생님이 하는 그것도 방학 때 땄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이미 자격증, 이런 그 사회체육진흥회나 이런 그 민간 그런 자격증을 6개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력서에 나는 선수 그런 거를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대한 상해예방 트레이너 협회에서 좋은 건 뭐냐면 마라톤 의무 지원을 갔었어요, 그때. 그 단체에서. 그러면 마라톤 참가 감사증을 줘요. 이 사람은 동아 마라톤 뭐 이렇게 뭐 마사지 뭐를 했다. 그래서 좀 그런 봉사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학교 때부터 저는 막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넣을 때 그냥 뭐 동호 마라톤 대회 뭐 마라톤 대회, 예, 그런 거를 계속 넣었었죠. 그래서 방학 때 저는 되게 바빴어요. 방학 때 쉬면서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방학 때마다 그런 스포츠 마사지, 테이핑 그런 거 들었고, 3, 4학년 때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거 알아보고 다녔고, 그래서 이력서 낼 때 그런 좀 선수 재활을 하는 병원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시가 이제 끝나고 12월부터 국시가 끝나고 이제 선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 주변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스포츠 마사지 강사로 있던 거기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경상시청 테니스팀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경상시청 테니스팀에 내려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운전을 못할 때인데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운전을 잘 못했어요. 운전을 저보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운전 잘 못하는데요. 해보래요 그냥 막.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한 달 갔다가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너무 좀 환경이 열악하고 뭐 이런 트레이너보다는 뭐 잡일을 많이 시키고 좀 그런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긴 관두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저는 물리치료사 구인구직을 안 받습니다.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 그 다음에 임상운동사 그런 구인구직만 봤어요. 그런 운동 쪽으로 빠지려고. 그래서 김희태 축구센터, 그 명지대 감독님이었던 박지성을 발굴했던 김희태 축구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팀 트레이너를 뽑는다고 거기를 또 갔어요. 거기는 한 2개월, 3개월 있었죠. 포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죠. 그냥 제 방에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재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사지만 하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2, 3개월만 있다가 정식적으로 이제 취업을 한 게 강소솔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인데 강소솔병원 물리치료사라고 지원한 게 아니라 강소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인턴으로 지원했어요. 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웬만하면 솔병원에 그냥 물리치료사 월급이었으면 뭐 200도 받을 수 있었겠죠. 그 20년 전 일이라 급여 갭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 180, 190, 200 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한 인턴이라고 그랬죠. 뭐 60? 3개월에 60? 제가 인턴을 몇 개월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 아니면 6개월? 뭐 5개월? 이렇게 했을 거예요. 3개월인지 5개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60, 70 받고 인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뽑으면 인턴을 한 4명 그때 뽑았던 것 같아요. 4명 뽑으면 거기서 이제 계약직 1년을 뽑아요. 계약직 1년. 근데 저는 거기서 인턴을 하고 계약직은 못 됐어요. 계약직은 못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영 원장님이 너 물리치료사로 계약을 하자. 물리치료사도 계약을 하지만 물리치료사도 선수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술 환자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그 스포츠학센터 계약직은 안 되고 솔병원 물리치료사로 계약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수술 후 재활을 결정했던 가장 큰 그 교두보가 됐던 게 강서 솔병원이에요. 이게 말이 선수 재활이지 다 수술하신 분들이에요. 다 수술하신 분들. 수술한 아이들이에요. 뭐 전방 십자인대, 발목인대 이런 수술했던 아이들이 재활을 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냥 만성 허리 통증 이런 거, 만성 어깨 통증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솔병원 물리치료사 팀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솔병원 물리치료사 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수술 환자 재활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솔병원이 어떤 재활로 유명하다 보니까 수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막 다 재활 받으러 와요. 강서솔병원은 재활학과이기 때문에 수술 환자를 보는 병원이 아닙니다. 근데 담당이 다 거의 80%가 수술 환자예요. 뭐 어디 수술 환자, 어디 수술 환자, 어디 수술 환자. 근데 이제 수술 환자들을 보면서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수술 환자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멀리까지 찾아오지? 너무 수술하는 병원들은 재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수술하는 병원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런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죠. 아니 뭐 이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술 후 그 다음에 이제 대한 물리치료사 교육도 보니까 수술 후 재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수술 후 재활 교육이. 야 이거 수술 후 재활을 이렇게 수술 환자들도 이게 재활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왜 교육이 없을까?
그때 제가 3년 차 때 그래서 수술 후 재활에 대한 프로토콜을 막 만들기 시작했죠. 하여튼 솔병원에 있으면서 수술 후 재활을 조금 이제 재미를 붙이고 막 수술 환자를 막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레드 밸런스라는 걸 알게 돼요. 레드 밸런스 슬링으로 이제 재활하는 거. 왜냐면 이제 뭐 각도 재활이라는 것도 이렇게 내가 하긴 하지만 좀 줄을 의지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힘이 덜 들고 환자분들도 뭔가 이렇게 장비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레드 밸런스 교육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드 밸런스 교육을 들으면서 레드 밸런스가 이제 장비를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레드 밸런스를 내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소솔병원은 슬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밸런스에서 소개를 받은 이제 병원에 취업을 했죠. 근데 거기가 저는 수술하지 않는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그 용두동에 있는 선정외과인데 거기가 원장님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원장님인데 특이해요. 예,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키 크는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수술을 하는 원장님이었어요. 예, 허리 어깨, 아니 허리 어깨는 안 하셨어. 허리 무릎 키 크기, 예, 그거를 많이 하셨던 원장님이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슬링 활용해서 이렇게 재활을 좀 했는데, 예, 저는 슬링 센터를 더 크게 키우길 바랬는데 원장님이 슬링 센터를 크게 안 키워가지고 좀 저는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그 다음으로 이제 간 병이 처음에 이제 강서 솔병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이 선정외과, 세 번째 병원이 이제 그 의정부 성베드로 병원. 예. 거기에 메덱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메덱스. 예. 그 메덱스가 좋은 게 뭐냐면 척추 모션에 대한 웨이팅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딱 잡아놓고 경추를 묶어요. 경추를 도리도리 하면 이게 웨이팅이 되는 거예요. 웨이트가 돼요. 웨이트 장비가. 예?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웨이트 장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누워서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 척추 모션에 대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곳이었어요. 예. 그 의정부 성베드로 병원이 그 척추를 좀 많이 하는 병원이라, 그럼 좀 이렇게 제가 단점이 척추 수술 재활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솔병원 다니면서 뭐 무릎 발목을 제일 많이 했어요. 축구 선수들만 엄청 많이 오니까. 그래서 척추 재활을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 의정부 성베드로 병원에 있었고, 거기서 한 1년 반, 2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에 이제 제가 미아동에서 자취하면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를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건물이 막 엄청 큰 건물이, 쌍문동에 엄청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죠. 강부 힘찬 병원 이렇게 개원 예정 하면서 이제 건물을 다 지었더니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구직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실장 자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저는 제가 만든 자료가 있잖아요. 수술 환자들을 어떻게 재활하겠다, 그런 PPT가 있었어요. 예, 인공관절 재활, 발목 수술 재활, 뭐 회전근개 수술 재활, 그 PPT를 그 스프링 노트를 해가지고 제본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면접관님들이 몇 명일지 모르니까 한 5권을 준비했나? 그 5권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죠. 그때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한 5명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5명, 6명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한 10분 이상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6년 차였고, 나이로 따지면 뭐 31? 예. 예, 그래서 거기가 강북 힘찬병원이 120병상이었어요. 건물은 되게 컸어요. 물리치료실도 4개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큰 기대 없이 내가 뭐 벌써 5년차, 6년차인데 무슨 실장이냐, 그냥 경험 삼아 제가 본 건데, 뽑혔죠. 네. 그렇게 스프링 노트를 갖고 면접 보는 물리치료사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저는 수술 후 재활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뽑혔죠. 그래서 강북 힘찬병원에서 잘 열심히 했죠. 한 6년 했습니다. 6년. 예. 강북 힘찬병원에서 잘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학회도 활동하고 이제
병원 생활도 하고 하니까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학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학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수술의 재활 교육 학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말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까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나 학회를 키워보고 싶다. 학회 교육장을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사부작 그냥 했거든요. 한 뭐 6, 7명 오시면 병원에서 실습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학회가 잘 되니까 학회 매출을 아니까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신도림에 S바디워크라고 이제 센터를 차리면서 말이 센터지 제 교육장이 주 메인 목표였죠. 그래서 토요반, 일요반 그때는 막 주말은 계속 교육했죠. 계속. 그래서 신도림의 S바디워크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 3년 했어요. 3년. 예, 예. 신도림 S바디워크를 그냥 직원 두고 굴리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나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강의하고 또 신도림 S바디워크 있으면서 제가 보건교육 강사 활동을 합니다. 제 학교 후배가 보건교육 그걸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산디지털의 한국건설협회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보건교육 강의 그래서 한 번 가면 1시간에 10만원인가 12만원 받는데 한 번 가면 한 3시간은 해요. 그럼 30만원이죠? 차비 별도. 차비 별도.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보건소 기업체 강의 PPT를 미친듯이 만들었죠. 뭐 어깨 예방 스트레칭, 허리 예방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때.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업체 강의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센터에서 수술 환자 한 2-3명 보고 주말에 강의하고 이게 메인이었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센터를 접은 이유가 뭐냐면 메리스인가 그때는 메리스가 있었어요. 메리스 코로나 전에. 그래서 한 6개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좀 이렇게 운동시설을 꺼려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도 좀 줄어들고 강의도 수강생이 줄어들고 6명, 7명 이렇게 단체로 듣는 교육이다 보니까 뭐 12명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다시 병원을 들어갑니다. 다시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처분했어요. 요가 원장님한테 처분하고 다시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 간 게 웰튼병원이에요. 웰튼병원 갔는데 거기 대표 원장님이 대박이죠. 인공고관절, 인공슬관절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주변에 있으면 추천할 정도로 인공관절을 어마어마하게 수술하신 분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에요. 군대 입대한 것 같이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래 안 있었어요. 한 6-7개월. 그 다음에 연세 본사랑병원이라고 거기 실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실장. 거기 실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또 거기는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거긴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도수치료 실장하고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찍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계속 신규 직원들이 거기는 연세 봉사란병원이 도수치료가 아예 없었던 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늘어나겠죠. 한 2명으로 시작했다가 뭐 4명, 5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일일이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환자분한테 양해 구하고 무릎 인공관절, 회전근개 뭐 한 3-4가지 케이스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신규 직원이 오면 이걸 보고 내가 치료하는 영상을 보고 너가 하는 치료를 뭐 존중하지만 내가 하는 거를 70% 80%는 이 흐름대로 하고 너의 색깔을 20-30% 입혀라. 그래서 모든 저희 도수 직원들은 제가 하는 흐름을 1, 2, 3, 4, 5, 6, 7, 8, 9, 10 이런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런 흐름의 틀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없었죠. 그동안 유튜브 판에. 그래서 이 유튜브 재밌네. 이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와? 그래서 심심할 때 하나씩 올려봤죠. 제가 이제 치료하는 모습을.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박이 이제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저한테 재활을 받고 싶다. 재활을 받고 싶다 찾아오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예,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 그때 뭐 만약에 연세 본사랑병원에서 10% 받았다고 쳐요. 10% 받았는데 내가 홍보해서 내가 더 이게 개인 환자가 창출되는데 15%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한 3년 차쯤 되니까 이렇게 그 연세 본사랑병원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그 척추관절병원에서 많이 받아야 한 450, 500이 안 넘어요. 한 430, 430, 450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챙겨줬어요. 병원장님이 챙겨줬습니다. 예, 연봉도 뭐 실수령 350으로 시작을 했고 병원장님이 저 챙겨주셨어요. 직원들은 아마 한 350선 됐을 거예요. 예? 하여튼 450이면 450 정도면 척추관절병원에서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저 목표는 500 이상, 600 그게 목표였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죄송하지만 사표 내고 예, 또 어디 소개받은 개인병원으로 갑니다. 고객분이 오셔서 잠깐 전기압팩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연세 본사랑병원은 사표를 내고 이제 컨설팅 회사? 저는 컨설팅 회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떤 컨설팅 회사를 하는 분이랑 좀 연락을 한 분이 있어서 소개받고 그 시청에 우리본 정형외과를 갔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제가 병원 환자는 10% 제가 홍보해서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로 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제가 홍보해서 오는 분들은 15% 인센티브 15%를 달라. 거기서 오케이를 한 거죠. 본인이 홍보해서 유입되는 환자는 15% 주겠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2개를 냈어요. 엑셀을. 병원 환자, 개인 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하루에 뭐 7명, 8명 본다고 하면은 개인 환자가 거의 50% 이상. 예, 뭐 하루에 7명 본다 그러면 개인 환자가 한 4명, 병원 환자가 한 3명. 그때 우리 본 정형외과부터 그런 그 개인 환자를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한 거죠. 예, 예, 많이 보기 시작한 거죠. 연세 본사랑병원에 있을 때는 개인 환자를 거의 안 봤는데 이제 거기 우리 본 정형외과에 가면서 개인 환자를 많이 받고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개인 환자가 5명, 병원 환자 한 2명 이렇게 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마 550에서 실수령 금액이에요. 저는 실수령 금액입니다. 거의 580, 600까지는 안 됐었어요. 580, 55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정도까지 이제 벌었죠. 거기서 우리본 정형외과에서. 근데 우리본 정형외과에서 이제 잘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또 전화를 받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가 개원 예정인데 내 유튜브를 너무 잘 봤대요. 감명 깊게 봤대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만나보고 싶다 나를. 예. 그래가지고 뭐 한번 사람 만나보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그게 지금 근무하는 두드리 신경과예요. 두드리 신경과인데 제가 거리가 좀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거리가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다 방을 꾸며주시고 제가 원하는 연봉을 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 환자 인센이 20%로 뜁니다. 이제 그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20%까지 올렸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600까지도 버는 그런 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두드림 신경과에서 기본급 플러스 받고 있고 월화 목금 4일만 이제 좀 원장님한테 죄송한 게 한 제가 2년 정도는 종일 근무했었는데 제가 조그맣게 제가 월목은 시간을 내서 내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본급을 조금 줄이고 인센도 조금 줄이고 그래서 화수금토는 부평에 다니고 있고 이제 월목은 제 사무실에서 개인 손님 보고 있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매일 많이 하니까 몸이 상하더라고요. 뭐 월요일도 일곱 명, 화요일도 7명, 수요일도 7분, 그러니까 매일 많이 하니까 몸이 이제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으면 이제 50이니까 그래서 월목은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보는데 여기는 뭐 많이 안 봐요. 뭐 3분, 4분, 어쩌다 5분.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적죠. 그리고 여기 마음이 편하죠. 제 사무실 공간이니까 손님 없으면 편하게 누워서 쉬고 그래서 월목은 좀 충전하고 화수금토 병원에서 좀 많이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겠죠. 저는 하여튼 뭐 저는 60 넘어서까지도 일하는 물리치료사 모습을 제 유튜브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뭐 정년 얘기하고 지금 뭐 도수치료 급여화 얘기하고 저는 뭐 도수치료 급여화 걱정 안 해요. 뭐 급여화 돼도 뭐 또 할 사람들은 하니까 예. 재활은 필요한 사람들은 하니까 각도 재활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동안 그 병원 생활이라든가 제가 좀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임상 선배의 주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 외에 좀 수술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물리치료사 후배님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경쟁도 되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예. 하여튼 20년 차 물리치료사 박세준이 이제 어떻게 공부 얘기는 안 했죠. 하여튼 임상을 어떻게 했고 예. 수술 후 재활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좀 얘기했습니다. 예.